자,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가운데서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바람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의 바람들 가운데서 사이즈별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넓은 면적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는 바람이 바로 편서풍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가 중위도에 해당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편서풍 영향을 받고 있죠. 중위도에 위치하여 연중 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 봄에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있는 몽골과 중국 사이에 있는 고비 사막 같은 데서 모래먼지가 막 일어나면 그 모래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황사 같은 거, 바로 우리가 편서풍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같은 거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고생을 하고 있냐면 우리보다 동쪽에 있는 그 중국의 동해안에 많은 각종 화학단지라든지 그런 공단에서 내뿜는 매연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거의 전역에 걸쳐서 영향을 끼친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의 바람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 바로 계절풍입니다. 계절풍은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거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위치 얘기할 때 충분히 설명이 됐던 거고요. 이 계절풍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바람장미를 보고 이 바람장미가 그려지는 계절이 어느 계절인지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자, 밑에 두 장의 지도가 나와 있죠. 이 지도에 각각의 지역에 보면 위치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이 동그라미의 사방팔방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대기가 꽂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으로 여러 개의 막대기가 이렇게 꽂혀 있는 이 그림은 바로 바람장미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요. 이 막대기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막대기의 길이가 두껍게 그려질수록 그 바람의 속도라든지 세기가 더 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즉 막대기의 길이는 빈도고 굵기는 세기, 풍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왼쪽 지도랑 오른쪽 지도 중에 뭐가 겨울 지도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여름보다 겨울에 타궐풍의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한데 여름 같은 경우는 물론 남풍 계열의 바람이 많이 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남풍 계열의 바람이 전반적으로 많이 부는 게 여름철이고 북풍 계열의 바람이 전반적으로 많이 부는 게 겨울철인데 둘 중에서 이렇다 할 특정 방향의 바람이 더 심하게 더 강도 높게 그리고 빈도도 더 압도적으로 많이 부는 계절이 바로 겨울철이에요. 겨울철에는 북풍 계열의 바람 가운데서도 특히 북서풍이 정말 내리꽂히거든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 두 장의 지도에서 특히나 서풍 계열의 바람이 두드러지게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림이 바로 오른쪽이죠. 특히 추풍령 같은 애들은 완전 지금 서풍 엄청 해주, 평양, 신의주, 함흥 이런 애들 보면은 대체로 북서쪽에 뿌리를 둔 바람이 영향을 막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겨울철 바람이고 반면 왼쪽의 지도에서 추풍령은 이 양쪽에서 지금 바람이 다 많이 부는 것처럼 보이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 할 특성이 없이 그냥 특징 없이 저녁에서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분다면 요거는 이제 여름철의 바람장미 지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두 장의 지도 중에 뭐가 더 겨울철인지를 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오른쪽이 1월달, 왼쪽이 7월 내지는 8월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절풍을 나타내기 위한 지도였고요. 세 번째,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바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알아야 되는 바람이 바로 이 높새바람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쌤이 조금 종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새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지금은 높새바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높새바람은 북쪽에서 부는 바람을 높바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셋바람이라고 우리 조상님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높새라는 건 북동풍, 즉 높바람과 셋바람의 합성어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의 북동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올 때를 상상해 볼게요. 이렇게 바람이 북동쪽에서 불어오다가 서서히 바람 바지 쪽에서 상승을 하게 되고 800m 정도에서,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모든 산과 어떤 주변의 기후 상태, 그 다음에 공기의 습도 이런 것에 따라서 기체가
액체로 응결하는 고도는 다 다를 수 있는데 쌤이 요 설명에서는 응결하는 고도를 800m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800m 근처서부터 고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온도가 뚝뚝 고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온도가 뚝뚝 떨어져서 기체가 액체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응결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구름이 마구마구 만들어지게 되고 요 800m 순간부터는 공기가 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얘들아. 지금 0m부터 800m까지 공기가 이동하는 동안은 공기의 상태가 아직은 건조해. 왜냐면 물방울이 탱글탱글 맺히기 전이니까. 근데 800m부터 1000m 구간, 요 구간은 물방울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점점 고도가 높아지니까 온도는 더 떨어질 거고 온도가 더 떨어지니까 물방울이 점점점 커질 거 아니야. 좀 오버해서 그려볼까? 물방울이 점점점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 800m부터 1000m 구간 사이에 비가 엄청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은 공기가 굉장히 습하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서 미련 없이 물들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산 정상에서 다시 반대편 바람 그늘 사면으로 공기가 내려올 때는 저쪽에서 비 다 내리고 오는 거니까 그렇지. 요 구간에 공기의 상태는 다시 건조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체적인 수치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지금 조금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도대체 높새바람이라는 건 어떤 건지. 자, 건조한 공기는요. 100m 이동할 때마다 약 1도씨 정도 온도 변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건조한 공기는 100m가 높아지면 1도씨가 떨어지고 100m가 낮아지면 1도씨 높아지는 거지. 하지만 수분한 공기는 건조한 공기보다 비열이 더 컸었죠. 그래서 100m당 약 0.5도씨 정도 온도 변화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m를 공기가 올라가건 내려가건 건조한 공기보다 온도 변화가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 한번 계산해 보자 얘들아. 쌤이 검정색 색연필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 만약에 출발할 때 0m에서 출발할 때 바람바지 쪽에 공기 온도가 예를 들어 쌤 지금 떠오르는 숫자가 한 23도 정도라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 그럼 23도에서 800m 올라가는 동안은 건조한 공기 상태잖아. 그러면 100m당 8도씨씩 떨어질 거니까 22도, 21도, 20도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8도씨가 떨어지겠죠. 그럼 23도에서 8도씨를 빼면 얼마가 나와? 15도씨가 되지. 요 상태에서는 공기의 온도가 15도씨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800m부터 1000m 해발고도 구간 요 200m 구간은 공기의 상태가 습하다 그랬잖아. 그럼 습한 공기는 100m 이동할 때마다 0.5도씨씩 떨어진다 그랬거든. 그럼 800m에서 900m가 될 때 14.5도씨가 되고 900m에서 1000m까지 올라가면 약 14도씨 정도, 공기 온도가 14도씨 정도라는 거지. 근데 그 1000m 정상에서 맞은편 바람 그늘 사면의 0m까지 냅다 1000m를 건조한 상태로 내려오고 있죠. 고도가 1000m가 낮아지면 10도씨가 더해줘야 되겠지. 그럼 14도씨에서 쭉 내려왔더니 맞은편 0m 부근에서는 24도씨가 되겠네요. 출발할 때보다 얘들아, 출발할 때 아까 분명히 우리가 23도씨라고 가정했는데 산을 하나 넘었더니 비를 내리고 산을 하나 넘었더니 공기의 온도가 더 높아졌어. 그리고 비는 저쪽에 내리고 뽀송한 상태로 산을 넘어 내려오니까 바람이 산을 넘어 내려오면 바람 그늘, 바람 의지 쪽은 상대적으로 고온하고 건조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일어로 팬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팬 현상이란 공기가 산을 넘어가면서 고온하고 건조해지는 현상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팬 현상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분지 지역은 바람이 여기서 불 때 이쪽에 비 내리고
고온 건조한 바람만 넘어가고, 여기서 바람이 불 때 이쪽에 비 내리고 고온 건조한 바람만 내려가서 분지의 중앙은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상황이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아마 이것 때문에 대구가 그렇게도 덥나 봐요. 자, 그런데 이런 산을 넘어가면서 공기가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 중에서 하필이면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북동풍인 높새바람이 불었을 때 고온 건조한 바람의 영향이 미치는 곳은 어디겠어? 바로 이쪽 영서지방이 고온 건조한 현상, 팬 현상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하필이면 높새바람이 부는 계절이 4월에서 5월 정도, 즉 한창 모내기가 일어나는 늦봄이나 초여름에 이 오호츠크해 바다에서부터 북동풍, 높새바람이 불기 때문에 영서지방은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고 모내기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해요. 모내기를 하려면 논에 물이 가득해야 되는데 영서지방이 이 높새바람 때문에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건조하게 그냥 가뭄이 막 지속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이 영서지방 사람들은 그래서 이 높새바람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높새바람은 여러 가지 팬 현상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태백산맥 서쪽의 영서지방에서 느끼는 고온 건조한 북동풍을 특별히 높새바람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높새바람의 정의,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태백산맥을 넘어서 영서지방으로 부는 고온 건조한 북동풍이다. 여기 오타 났다 얘들아. 핀이 아니라 팬 현상이다. 팬 현상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영향은 영서지방 이제 밑으로 이제 여기는 경기가 될 거니까 경기지방과 영서지방에 혹독한 가뭄 피해를 일으켜서 모내기가 잘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렇게 정리해 둘게요.